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이 채용 동향 조사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이제 시작할 예정인데요. 저는 사회를 맡은 연구사업팀의 김선희라고 합니다. 오늘 그 재단법인 교육의 봄에서는 2025년, 26년 총 14개 기관 및 기업에서 실시한 채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수집 분석하여 도출한 2025, 26 채용 동향 결과를 기자회견으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기관에서는 24년 자료에서부터 매해 꾸준히 분석하고 조사 발표해 오게 되었는데요. 그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 관련 조사들이 기존에는 기관 및 기업마다 조사 시점, 대상, 항목이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 조사만으로는 채용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발견했기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육의 봄은 국책 연구 기관부터 채용 플랫폼 그리고 채용 솔루션 기업 14개사에서 2025년, 2026년에 실시한 채용 관련 설문조사 및 보고서 35건을 수집하여 이를 11개 주제별로 분류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조사 기간은 박스에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저희가 8개 기관에서 좀 더 확대하여서 올해는 14개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사 방법은 2025년부터 26년 3월까지 14개 기관 및 기업에서 실시한 채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수집한 것이고요. 이를 11개 주제별로 분류 분석하였습니다. 조사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11개인데요. 대표적으로는 AI와 채용에 관련된 거, HR 이슈 및 채용 트렌드, 채용 계획에 관련된 것 등 11개의 내용들에 대해서 상세 조사 분석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분석 결과 및 재원 발표는 두 분이 이어주시겠는데요. 먼저 이번 설문조사 설계와 분석을 전체 담당을 해주셨던 연구사업팀 김현진 연구원께서 선임 연구원께서 발표를 해주실 것이고요. 마무리되게 되면 재원에 대해서 교육의 부대표님이신 안상진 부대표님께서 발표 이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구사업팀 김현진입니다. 2025, 2026 채용 동향 조사를 통해 도출한 특징 9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표를 보시면 더욱 수치에 대한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특징 첫 번째는 취업 사교육비 부담과 경제적 고통이 극심합니다. 취업 사교육 영역에 대해서는 2025, 2026년 잡코리아만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잡코리아 조사 결과 취업 사교육비는 월 평균 38만 원, 연평균 455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취업 준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응답자는 71.1%에 달하였고 구직 활동과 아르바이트 병행 비율도 73.8%로 나타나 취준생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 사교육은 초중고 사교육 부담이 청년기까지 연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구조적 과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 사교육 실태를 독립적인 조사 항목으로 다룬 기관은 잡코리아가 유일했습니다. 이렇듯 심각한 문제로 알려진 청년 취업 사교육비를 단 한 개 기관만 조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을 드러냅니다. 정부가 매년 초중고 사교육비 실태를 정례적으로 조사 발표하는 것과 같이 취업 사교육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의 정기적 실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징 두 번째, AI 보편화는 채용 시장 전반의 구조 변화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2025, 2026년 채용 시장에서 AI는 크게 4가지 방식으로 채용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기업의 인재상으로 AI 관련 역량이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 AI 역량이 기업 선호 인재상 1위에 자리하였고 원티드랩 조사에서 인재상에서 더욱 중요해질 요소로 AI 데이터 활용 역량이 4순위에 올랐습니다. 둘째, 구직자들도 AI 관련 역량 강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듀윌 조사에서 디지털 전환 시대 대비 개인적 준비 사항으로 AI와 관련된 자격증 취득, AI 빅데이터 등 온라인 강의 수강, 챗GPT, 노션 AI 등 업무 자동화 툴 학습이 상위권을 차지하였습니다. 잡코리아 조사에서 사교육 항목으로 IT, 컴퓨터 활용 전문 지식 습득이 4순위에 자리하였습니다. 셋째, AI가
채용시장 구조적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서 인공지능 활용 증가를 채용시장의 주요 트렌드로 꼽은 응답이 25년 14.2%에서 26년 30.6%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국바른채용인증원 조사에서는 AI에 따른 인력 축소가 25년 6순위에서 2순위로 올라서 AI가 가져온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채용 담당자는 AI를 실무 도구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들린 조사에서 채용 업무에 AI를 매일 또는 주 3, 4회 이상 활용한다 라는 응답이 58%에 달하였고, 무하유 조사에서도 AI를 채용에 활용하거나 시범 도입 중이라는 응답이 52.4%로 나타났습니다. 특징 세 번째, 직무 및 조직 적합성 중심의 채용 기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채용에서 직무 및 조직 적합성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직무 중심 채용 강화가 25년 53%, 26년 72.2%로 가장 높은 응답을 받았고, 신규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 직무 관련 업무 경험이 25년 81.6%에서 26년 67.6%로 모두 1순위를 차지해 직무 중심 채용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6년에는 팀핏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해 조직 적합성 검증이 채용에서 주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서도 중고신입 선호 현상 심화, 조직문화 적합성 검증 강화, 경력직 채용 강화가 각 2, 3, 4순위에 자리하여 직무 중심과 조직 적합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바른채용인증원 조사에서는 조직문화 적합성 검증이 25년 77%, 26년 67%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직무와 조직 적합 중심의 채용 기조가 채용 시장 전반의 지배적인 흐름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징 네 번째, 25년 채용시장 위축과 26년 회복 흐름이 확인되었습니다. 2025년은 채용계획 미정 비율이 대부분 조사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26년에 접어들며 채용시장 회복의 징후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상반기 조사 결과 채용계획 수립 기업은 38.9%에 불과했으며 계획 미정은 41.3%, 채용 없음은 19.8%였습니다. 하반기 조사에서는 채용계획 수립이 37.2%, 계획 미정 38%, 채용 없음 24.8%로 상반기와 흐름이 유사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를 보면 25년 채용계획 있음은 60.8%, 계획 없음은 16.8%로 나타났습니다. 2026년에는 채용 계획 있음이 66%로 나타나 25년에 비해 5.8%포인트 증가하였으며 계획 없음도 10.2로 6.6%포인트 감소해 전반적인 채용 여건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크루트 조사에서도 25년 정규직 대졸 신입사원 채용계획 확정 기업의 비율은 65.6%였으나 26년에는 73.4%로 7.8%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이렇듯 26년에는 채용시장 회복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나 26년 조사는 현재까지 발표된 자료가 적어 추가적인 조사 결과가 확보된 이후에야 더욱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징 다섯 번째, 전문성, 소통, 협업, AI 역량 등 세 가지 인재상이 주목됩니다. 기업 인재상의 핵심은 전문성, 소통, 협업, AI 역량 세 가지로 수렴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기업이 희망하는 인재상을 발표했는데 기업의 52.8%는 청년 채용 시 전문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었으며 소통 협력이 다음을 이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의 기업 선호 인재상을 보면 AI 역량, 소통 협업, 직무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호한다고 밝혔고 원티드랩에서도 인재상에서 더욱 중요해질 요소를 조사하니 직무 전문 역량이 1순위였으며 팀워크 협업 능력, AI 데이터 활용 역량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성과 소통 협업은 모든 조사에서 상위에 올랐고 AI 역량도 대한상공회의소 1순위, 원티드랩 4순위를 차지해 인재상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자는 직무 경험을 축적하고 소통 협업 역량을 기르며 AI 활용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희망 인재상을 채용 공고나 기업 소개란에 명확하게 선언하여 구직자들이 숙지하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특징 6째, 기업은 직무 경험을 중시하나 구직자는 자격증 취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채용에서 중요한 요소로 가장 일관되게 나타나는 항목은 직무 관련 경험인데 구직자는 자격증 취득에 집중하는 불일치가 존재합니다. 직무 관련 업무 경험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서 신규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 각 81.6%, 67.6%, 원티드랩 조사에서 인재 채용 시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요소로 82.4%를 차지해 다수의 조사에서 1순위에 자리했습니다. 그러나 Z세대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캐치 조사에서는 직무 경험 쌓는 방식으로 자격증 취득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여 기업과 구직자의 입장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직무 경험이 구직자들의 준비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미스매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직무 경험을 쌓을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구조적 문제가 미스매치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징 7째, 기업은 경력 중심 채용을 선호합니다. 경력 중심 채용으로의 전환이 신입 구직자에게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 기업이 원하는 채용 유형으로 경력 채용이 82%로 1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잡코리아 조사에서는 경력직 채용과 선호에 대한 값이 88%로 나타났고 신입만 채용한다는 기업은 12%에 불과했습니다. 경력 선호 현상으로 인해 청년들은 취업 준비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서 취업 준비 과정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력직 선호 등에 따른 신입 채용 기회 감소가 1순위에 자리하였고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 대졸 청년 구직자의 취업 진입 장벽으로 경력 중심 채용이 1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것은 경력직 중심의 재편된 채용으로 신입 구직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좁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청년들은 경력을 쌓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사회 정책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특징 8번째, 지방 취업 장벽은 아직도 높습니다. 청년들의 지방 취업 의향은 조건부로 열려 있으나 현실적인 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캐치 조사에서 지방 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없다고 한 응답은 63%였습니다. 대한상의 조사에서는 수도권 거주 신입 구직자의 63.4%가 비수도권 취업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으나 좋은 일자리가 전제된다면 이라는 조건에서 나온 응답이었습니다. 비수도권 취업 조건으로 높은 급여 수준, 양질의 복지제도, 워라밸 실현이 과반이 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캐치 조사에서도 지방 취업 의향이 없는 이유로 주거, 생활, 교육 인프라 부족이 가장 높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방 취업을 위해 급여, 인프라 등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여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징 9번째, 직무 불일치, 성장 욕구, 보상 부족이 주요 퇴사 요인입니다. 25년 퇴사 인식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보상, 직무 불일치, 성장에 대한 욕구 등이 퇴사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티드랩 조사에서 주요 퇴사 사유로 보상 부족, 성장 기회 부족이 2, 3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인크루트 조사 신입사원 조기 퇴사 조사에서 그 이유로 직무 적합성 불일치와 낮은 연봉이 각 1, 2순위를 차지했습니다.
해당 결과는 기업이 직원 유지를 위해 연봉 수준의 개선뿐 아니라 직무 적합성을 고려한 인재 배치와 실질적인 성장 기회 제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드린 이제 9가지 특징이 저희가 작년에 또 2024부터 22부터 24까지 발표했던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과 같은 점과 다른 점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이제 2가지 이제 계속되는 연속되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직무 관련 경험이 채용 핵심 평가 요소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부터 26년까지의 채용 평가 요소의 변화 추이를 보면 직무 관련 경험이 기관과 연도를 막론하고 일관되게 채용의 핵심 평가 요소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동일하게 유지되는 특징으로서 채용 계획의 축소 및 위축입니다. 2022년부터 25년까지의 채용 계획 수립 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채용 계획을 확정한 기업의 비율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에 조금 회복의 징후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달라진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이 퇴사, 이직의 원인이 좀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부터 25년까지의 그 보상 불만은 퇴사의 핵심 원인으로 일관되게 나타났고 2024년부터 22년부터 24년에는 상급자 또는 동료와의 불화가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2025년 조사에서는 직무 적합성 불일치와 성장 기회 부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보상 처우에서는 그대로 있는 거고요. 요 다른 원인이 좀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인재상입니다. 2023년에는 성실성, 적응력 등 태도 성향 중심이었는데요. 이번 2025에서 26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인재상, 그러니까 전문성, 소통 협업, AI 역량 중심으로 좀 달라졌습니다. 이 중에 이제 소통과 협업은 계속해서 중요한 특징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인재상으로 얘기되고 있고, 이제 전문성과 AI 역량 중심은 이번에 달라진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취업 사교육비의 급등입니다. 이번 헤드라인에도 나왔지만 2022년에 연평균 227만 원에서 2025년 455만 원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비용이 상승한 부분들을 크게 달라진 점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의 채용 동향 조사를 통해 저희가 생각하는 개선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사교육비인데요. 국가기관에서 초중고 사교육비를 정례적으로 조사하듯이 취업 사교육비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의 정기적 실태조사와 경감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것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AI 시대에 걸맞게 AI 역량 기준 제시, 교육 기회 확충, 또 고용 안전망 마련 등 청년 고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 확대가 필요하다입니다. 세 번째는 신입 구직자를 위한 직무 경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지방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질적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로 지난번에도 빠졌고 이번 조사에서도 계속 빠진 항목들이 있습니다. 채용에서의 출신학교 차별 실태, 사기업 블라인드 채용 현황, 대안적 채용 솔루션 조사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전무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채용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조사가 꼭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26년 채용 동향 조사 결과 분석과 재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네, 탄업일부 네. 그 위축됐던 채용 시장이 올해 좀 회복되는 징후가 감지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 제가 정확한 부분을 알지 못하지만 이제 정부에서 좀 주요 딥테크 기술 기업들이나 대기업 대상으로
좀 정부 주도 하에 이제 사람을 좀 뽑아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회복이 됐다고 파악이 된 걸까요? 혹시 그 사유가 어느 정도 나온 게 있나 여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 보고서에서 언급된 부분은 이제 채용 계획을 각 기관과 기업에서 채용 계획에 대해서 조사했던 부분을 이제 결과로 저희가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26년 3월까지 발표된 자료 중에서 채용 계획이 수립됐냐 아니면 채용 계획이 없냐 하는 기업들의 그런 결과 응답값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유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저희가 채용이 회복되고 있는 조짐이 보인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번 연도 3월까지 데이터를 토대로 한 전망이어서 이후 발표되는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보아야 좀 더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조짐이라고 표현하신 만큼 그 채용 계획의 수립 여부에만 이제 집중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결과적인 부분은 아직 되지 네, 않아요. 맞습니다. 참고로 그 채용 결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업이 채용 계획을 세워서 이제 우리 얼만큼 채용할 거야. 근데 우리 뭐 계획이 뭐 수립이 안 됐어. 이런 부분을 조사했었는데 채용 결산, 그러니까 연말에 얼마나 채용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조사한 기관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번 연도엔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작년에는 인크루트인가 한 곳에서만 채용 결산을 조사했었고, 네, 이번에 조사 범위 이 연도엔 들어가지 않아서 그거까지는 저희가 준비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저도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관련해서요. 계획이 있다고 응답을 한 그 기업들이 60.8에서 66.6으로 됐으니까 상당히 좀 좋아진 것인데 실제로 조사한 그 대상 기업의 숫자가 500대 기업인 것이죠. 그렇죠? 한국경제인 협회 같은 경우는 네, 맞습니다. 매출액 500대 기업. 그러니까 500대 기업을 전체적으로 조사했더니 평균값이 60.8에서 66.6이 된 것이니까 특정 기업에만 제한된 그 변화 현상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500대 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가에서 이제 이 기업들에게 청년 채용을 더 해라라고 해서 그 삼성 전자와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대규모 채용을 좀 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도 좀 되고 있는데 그 특정한 그 빅테크 기업들만이 아니라 500대 기업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조짐이 나타난다는 것은 특정 기업만의 그 어떤 그 현상이 아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계획 중심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그게 의미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좀 그 퇴사 이유와 관련해서요. 퇴사 이유와 관련해서 그 2025년 6년하고 과거가 좀 다른 것은 그 이전에 2022년부터 24년까지는 주로 그 사내에서 팀장 동료들과의 그 불화도 좀 상당히 좀 있었다, 이런 그 부분들이 있는데 그 또 잡코리아를 보면은 상사 및 동료와의 갈등은 2위에 해당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2025년 조사에서 그 부분들이 아닌 다른 부분들이 그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면 혹시 잡코리아에서 2022년부터 그 조사한 결과의 항목에 들어가 있는 팀장 동료들과의 불화에 대한 그 선택지가 2025, 26년에는 그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을
뭐 중요한 퇴사 이유가 아니라고 본 건지 아니면 그 항목 자체가 없어져 가지고 다른 항목에서 퇴사 이유를 찾으려고 했던 것인지 그건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조사한 기관에서 인크루트에는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게 6순위 정도여서 네, 이번 그 연도에 상사와 그 팀 내 갈등이 네. 동료구라 원래 항목이 있었고 네. 그게 6순위로 네. 이렇게 낮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인재상에는 네네. 퇴사 사유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네, 다른 분들 혹시 질문 사항 더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